200일선 깬 엔비디아, 주도주 이탈이 본격화된 것일까? 팔란티어가 2025년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는 동안에 엔비디아는 200일선을 이탈합니다. 2022년 10월달부터 상승장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물론 회복은 하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성장률 주식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5개월 내 최저치를 찍고 나홀로 트렌드를 이탈하는 굴욕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의 나홀로 트렌드 이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지금 2025년이 버블의 오버슈팅과 주도주의 분산이라는 특성이 나타날 것인데, 이번에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도력이 분산되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건 중요한 트렌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미 트렌드 변화는 24년 말부터 시작이 됐고요. 주도주는 분산되기 시작했다. 이것의 시작은 2년 동안 시장을 독식하고 캐리했던 엔비디아의 상승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메타는 물론 성장률이 올라갔지만 대부분의 빅테크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M7, 주요 빅테크에서 소프트 AI, 그리고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버블 후반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시장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엔비디아 하나에서 이제는 대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빅테크 또한 반도체 칩 자체 제작 또는 엔비디아에서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적의 상승률, 그리고 실적 상승의 추이, 이것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M7 외에, 특히 엔비디아 외에 고성장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대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투자 측면으로는. 특히 지금은 유동성과 호경기가 겹치면서 이 돈이 어디로든 가긴 가야 되는데 돈이 흘러들어갈 그 분야가 넓어졌다. 대안이 많아지고 여러 타 섹터들로 증시 자금이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24년 말 25년 1월달 이미 그 징조는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진다거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상승도 진행이 되겠지만 증시 유동성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도주들이 또는 여러 주도 섹터들이 나눠 갖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 이건 엔비디아가 딥시크 쇼크 이 이슈를 떠나서 이익 전망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이 이익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랠리를 이어온 상황이다. 지금은 이 주가 상승률 대비 뒤처져 있는 구간이죠. 이익이 지금 당장 꺾이는 게 아니라면 엔비디아의 상승도 추가 상승이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여러 섹터로 주도주가 그리고 증시 자금이 유동성이 분산되는 형태라면 그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소프트 AI다. 특히 팔란티어를 포함해서 하드웨어 엔비디아 반도체가 아니라 여기서 소프트 AI, 이 소프트 AI들이 실질적인 수익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B2G 그리고 B2B에서 B2C로 실제 소비자에게 수익화를 진행하고 있는 초입 과정이다. 그리고 실적을 내고 있는 소프트 AI뿐만 아니라 실적이 없는, 즉 스토리 기반의 미실적 중소형주, 즉 지금은 실적을 내지 못하는데 미래에 좋아질 것이라는 또는 테마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중소형주들, 이런 게 이미 작년 말부터 상승 랠리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랠리가 진행되는 과정이다. 소프트 AI와 미실적 스토리 기반의 중소형주 랠리까지, 이게 25년에 발생할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징조는 닷컴 버블 때 똑같이 나왔다. 즉 버블이 끝나가는 과정이다. 초반 실적 기반 대형주 위주의 실적 랠리, 실적이 올라가면서 대형주들이 랠리하는 실적 랠리가 먼저 나오고 나서 주도주가 분산된다. 특히 실적이 없는 중소형주까지 랠리가 나오면서 증시 자금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IPO가 급증한다. 너도 나도 기업 공개, 무분별한 상장이 진행되면서 증시의 돈놀이가 시작된다. 버블이 끝나가는 그 과정이죠. 현재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아직 여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점차 이 IPO도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 하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익률 랠리가 아직 오버슈팅이 오지 않은 상태이고 이 높은 수익률 랠리를 우리가 잘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 버블 랠리는 수익과 손실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25년이 될 것이고요. 결국 이 버블의 종료 또한 나올 것이다. 자, 엔비디아가 약세 트렌드에 뒤처져 있는 동안에 소프트 AI는 줄줄이 신고가를 냈다. 특히 AI 관련 중소형주도 랠리를 제시동 걸었는데, 특히 AI 소프트웨어 대형주, 소프트웨어 주도주, 그리고 플랫폼, 오라클, 팔란티어, 넷플릭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름 없는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 딥시크 영향, 딥시크를 봤을 때 어쩌면 미래 대규모 AI 캐펙스,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우려에 더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또는 AI 개발 반대, 저지의 움직임,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죠. 이거는 엔비디아에게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투자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또는 중국을 통제하면서 엔비디아, 홍콩에 팔고 있는 그 물량마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들. 그럼 결국 반도체의 굴기는 사라지는 게 아닐까? 이건 실제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그때를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일단 지금 현재 2018년도와 다르게 반도체 주요 고객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관세 영향이 있더라도 미국 반도체 굴기에 큰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빅테크 AI 투자가 지속된다는 점. 자, 이번에 마소 AI 투자가 경쟁력 유지에 필수가 될 것이다. 메타, 대규모 AI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략적인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구글, 올해 AI와 AI 인프라에 750억 달러, 우리 돈 109조 원이죠.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AI, 특히 데이터 센터, 여기 엔비디아 최신 칩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을 했죠. 우려는 있지만 빅테크 캐펙스 투자 전망 증가, 그리고 이 빅테크 투자, 여기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반도체다. 대안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결국 지속되는 AI 투자는 엔비디아의 수혜이다. 물론 이 엔비디아의 주도력이 다소 약해지고 여러 섹터로 증시 자금이 분산되고 있지만 엔비디아 랠리도 어쨌든 진행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PER을 보면은, PER은 실적분의 주가죠. 즉 이 기업이 내고 있는 실적보다 주가가 몇 배로 평가받고 있느냐. 엔비디아는 내고 있는 실적에 30배로 평가받고 있다. 이 PER이 30에서 50, 60, 그리고 30배 아래 언더슈팅 사이클을 그리고 있지만 결국 다시 30배 아래로 떨어졌다. 24년 9월달 이후로 다시 30배 아래로 하회 구간에 접어든 것인데요. 지금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가 끝물일까? 주가의 버블 그리고 끝물은 PER 급등이 온 다음에 이런 데서 발생합니다. 버블은 PER 오버슈팅이 만든다는 것이고요. 아직 오히려 지금은 언더슈팅, 조정의 구간이다. 성장률은 둔화됐을지언정 AI 트렌드와 유동성을 기반한 상승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버슈팅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 지금까지는 실적 랠리였다. 실적이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갔던 것이고,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적정 가치, 즉 내고 있는 이익 기반 오버슈팅, 언더슈팅, 이건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현재는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다. 오히려 싸지고 있는 구간이다. 그동안 많이 싸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슈팅은 적정 구간, 여길 넘어서는 국면에서 발생한다. 주가 오버슈팅, 버블 랠리의 구간, 이것이 25년에 찾아올 것인데요. 이런 구간이 될 것이에요. PER이 30배가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야 버블 오버슈팅이 나오는 국면이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다. 엔비디아 또한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대형 이슈들이 몇 개 있었죠. 딥시크, 그리고 관세 이슈, 조정을 야기하는 여러가지 이슈들이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스 지수, 변동성 공포 지수는 현재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중에 있다. 공포 지수 또한 극도의 공포에서 점차 공포 구간, 끄트머리로 넘어오는 구간, 곧 중립, 탐욕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대형 이슈 이후에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감소해주고 있는 구간이다. 지금을 위험한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오버슈팅 랠리는 반드시 찾아온다. 아직 오지 않았다. 기존에 딥시크와 관세 쇼크로 찾아왔던 조정, S&P 500 5,915포인트. 자, 멤버십에서 말씀드렸죠. 실적 장세 중에 100일 이평선 부근, 물려도 살아났던 저가 매수 구간이다. 실적 랠리 중에는 매수 기회라는 거였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매수 기회를 주고 상승했다. 올해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트렌드를 읽는 것, 그리고 높은 수익률의 오버슈팅 랠리를 적절히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파 상승 이후 나오는 이 거대한 전체 상승에 대한 전체 조정, 이 조정을 적절히 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